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직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작년에 이어 HAP 브랜드 포럼을 세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본대학 나세리 총장님과 김경식 산학협력처장님, 사업단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청하고 계신 본교의 학생과 교직원 여러분, 또 전국에 링크 플러스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 대학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학의 링크 플러스 사업은 토탈 패션 비즈 캠퍼스 구축을 목표로 지난 5년간 지역 산업체들과 함께 산학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2019년 제2단계부터는 디자인과 IT 기술의 융합을 통한 스타일 테크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프리사이클링이라는 두 가지의 영역을 중심으로 산학 공동 브랜드인 HAP 브랜드 사업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저희 사업단과 가족 기업이 함께 개발한 기술 사업화의 대표적인 성과들이 소개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패션과 메타버스 그리고 캡슐 컬렉션 협업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아티스트 메이드의 홍혜진 대표께서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온라인 쇼핑몰 검색 데이터 기반의 패션 트렌드 예측 시스템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골든 플래닛의 최종일 부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양여자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민관산학 협력의 최고의 파트너로서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행사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3회 HAP 브랜드 포럼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대학 나세리 총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여자대학교 총장 나세리입니다. 우리 대학 링크플러스 사업의 성과를 공유, 확산하고자 마련된 제3회 HAP 브랜드 포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대응 단계에 따라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지 못하였으나 유튜브 라이브로 본 행사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반가운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의 링크플러스 사업은 지난 2017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토털 패션 비즈 캠퍼스 구축을 목표로 산학협력 친화적 모델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습니다. 그동안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산학융합 교육 강화, 시창업 연계 지원 확대 등으로 매년 연차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우리 대학의 역량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오늘 HAP 브랜드 포럼 행사는 지역사회 기여와 민관산학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는 대학의 노력과 링크플러스 사업에서 추진해온 산학 일체형 가치 창출의 대표 성과들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간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추진해온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사업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은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은 물론 우리 대학 학생들의 실무 역량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가족기업 주식회사 아티스트 메이드의 홍혜진 대표님과 주식회사 골든 플래닛 최종현 부대표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링크플러스 사업단 이호성 단장님과 HAP 브랜드 전략팀 문상영 교수님, 윤경규 교수님을 비롯하여 링크플러스 사업단 모든 교수님들에게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아티스트메이드의 디자이너 대표 홍희진입니다. 패션과 메타버스 그리고 캡슐 컬렉션 협업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가 대중적으로 널리 인식된 것은 가상현실 그 자체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 콘텐츠의 영향이 큽니다. 가상의 도시나 테마파크를 설계하고 아바타를 통해 세컨 라이프를 창조해내는 형태의 게임인 심즈, 심시티, 마인크래프트, 동물의 숲 등의 게임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게임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행이나 여가를 대체하는 수단이 되자 단순히 게임의 기능뿐 아니라 가상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집도 짓고 결혼도 하는 등 현실 세계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수행하게 되면서 메타버스 세계관은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MS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범용 기술로서의 XR, 즉 확장현실의 잠재력과 파급 효과에 주목하여 적극 투자 중이며 영국은 XR 기반의 이머시브 이코노미 주도를 위해 3년간 5만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는 등 주요 국가 정부들도 활발히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도 역시 2020년 12월 가상융합경제의 발전 전략을 발표하며 25년까지 30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 그리고 확장현실인 XR 기술은 비대면을 넘어 엑스텍트 시대에 대응하며 대부분의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경제사회 전반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것으로 전망받고 있습니다. 블록을 사용해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게임인 마인크래프트에서 세워진 검열 없는 도서관의 예시로 지금의 메타버스 세계관이 어느 정도의 규모와 가능성을 이루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검열 없는 도서관은 비영리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금지 도서 및 기사물에 게이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디오 게임 마인드크래프트 내에 만들어 놓은 가상의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에는 이집트와 멕시코,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 금지된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와 광고회사 DDB는 언론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국가의 젊은이들도 자유롭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컨셉을 고안해냈습니다. 실제 도서관을 방불케 하는 규모와 소장된 데이터들은 메타버스가 더 이상 현실과 동떨어진 가상의 판타지만이 아닌 현실과 중첩된 경계 없는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국내 대표 메타버스 서비스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세대 SNS로 불리는 싸이월드는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도토리라는 가상화폐를 활성화시켜서 SNS의 사업화 모델을 정립시켰던 싸이월드는 최근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해 서비스를 재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메타버스 중 라이프로깅 세계로 분리되는 싸이월드는 기존 도토리를 암호화폐로 발전시켜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라이프로깅은 일상의 디지털화라는 의미로 개인의 일상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에 기록, 정리,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싸이월드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은 동영상, 사진 필터, 앱인 스노우가 자회사인 네이버에 투자 인수되면서 런칭된 제페토 성공에서 시발점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페토는 현재 글로벌 1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최강자로 불리는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입니다. 디지털 아바타를 사용한 SNS 플랫폼으로 MZ세대들의 호응에 힘입어 관광, 엔터테인먼트, 패션 등 타 산업과의 콘텐츠 개발로 현재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제페토 내의 수많은 월드맵은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 혹은 인물, 브랜드를 디지털라이징하여 이용자들에게 익숙하면서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수많은 월드맵 중 패션을 주제로 한 다양한 게임 맵과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전용 맵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는 패션이 가지는 속성인 자아 표출의 욕구가 가상세계에 대한 몰입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상업화가 가장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패션은 일상과 딸 수 없는 관계이면서 동시에 상업적, 예술적, 부가산업들과의 연계가 쉬운 확장성을 가진 하나의 문화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현재 패션은 메타버스의 도입이 가장 활발한 산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인 구찌는 디지털라이징의 성공 사례로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제페토 내에서도 구찌는 가장 활발한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디지털 실감 콘텐츠와 패션의 만남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브랜드인 더 스튜디오 K 그 외에 다양한 브랜드들의 디지털 실감 콘텐츠 및 메타버스 적용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더 스튜디오 K는 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AR 런웨이 쇼를 라이브 중계로 서울 패션 위크에서 선보인 경험이 있습니다. 셀프 리얼리티라는 주제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학창 시절의 판타지를 증강 현실과 결합하여 실감나게 보여준 패션쇼로 각종 포털 메인 및 메이저 신문사 지면을 장식했고 언론과 미디어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사례입니다. 앞에서 발망의 디지털 쇼룸을 설계한 싱가포르 버추얼 디자인 업체 UMR은 소비자 크리에이션, 소셜 네트워킹, 게임 메카닉, 영화 수준의 3D 비주얼이 혼합된 일종의 게임을 통해서 럭셔리 이커머스의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어 급 부상 중인 스타트업입니다. 직접 커스텀한 의상들을 소장한 플레이어는 개인 방에 거주하는 아바타를 만들고 이 방에 있는 가상 옷장에서 참여 브랜드의 옷을 입어볼 수가 있는데 이 옷들은 실제 판매 중인 아이템의 복제품으로 원래 가격이 $1,000에 판매되는 실제 아이템을 1불 정도의 가격으로 앱 내에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채팅 기능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다른 플레이어의 방을 방문할 수도 있고 가상의 호텔에서 여행객처럼 네트워크를 돌아다니며 다른 플레이어를 만날 수도 있는 등 소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알고리즘과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해서 유사한 취향을 가진 플레이어들끼리 서로 노출을 시켜서 잠재적인 마이크로 패션 커뮤니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렌시아가는 최근 발표한 EFW 컬렉션에서 아예 가상현실을 활용한 비디오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2031년의 불안한 미래의 얼반 디스토피아의 분위기로 연출된 게임 속에서 컬렉션 의상을 입은 아바타들을 만나면 퀘스트를 수행하는 독자적인 게임 시나리오를 개발해 소비자의 몰입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룩북도 비디오 게임에서 캐릭터를 선택하는 화면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 액션 피규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델들을 회전시켜서 옷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캡슐 컬렉션 협업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사 브랜드인 더 스튜디오 K가 표방하는 디지털라이징 방식의 브랜드 전개에 한양여대 링크 플러스 산단과 연계해서 산학 공동 기술 개발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3년차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스튜디오 K가 추구하는 디지털 라이징을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가 진행한 뉴 테크놀로지, 뉴 미디어를 결합한 사례를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AR 생중계 런웨이에 이어 바로 다음 시즌 저희는 한 단계 더 도약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패션쇼를 선보이는 방식을 구상했습니다. 당시 홀로그램 기술력은 단면에 영상만을 구현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저희는 더 실감나는 런웨이를 보여주기 위해 모델이 워킹하는 앞, 뒤, 옆, 네 방향을 모두 보여주는 4채널 방식의 홀로그램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런웨이 무대가 아닌 어디서든 초대장과 함께 발송된 디바이스를 소지하면 컬렉션을 감상할 수 있는 홀로그램 쇼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방식의 런웨이로 인비테이션 키트를 받은 바이어들과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면 반사 홀로그램을 자동화하는 기술을 추가 구상하여 세계 최대의 테크 프로그램인 밀라노 EP 서밋에 초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19년 SS 시즌에는 뉴 테크놀로지와 현재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 서울에 대한 주제의 연작을 시작하는 미디어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생크 컬렉션은 서울 사람들을 주제로 가장 서울다운 얼굴로 선정한 일반인을 포함한 17명의 모델들과 서울 각 모처의 도심을 배경으로 제작한 룩북을
미디어 콜라주로 재가공하여 동시대 가장 매력적인 서울의 이미지를 보여준 미디어 전시였습니다. 당시 막 오픈하여 주목받는 시설이었던 무신사 스튜디오에서 전시가 진행되어 단일 관객 2,000여 명을 기록한 성공적인 전시였습니다. 영상 이미지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19년) FWCG는 같은 주제로 두 번째 서울의 낮과 밤을 주제로 한 컬렉션으로 서울의 밤이면 연상되는 네온사인 이미지에 독자적인 카모플라주 패턴 솔루션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서울의 낮과 밤의 색을 투영한 의상들을 만들어 미디어 전시를 주최했습니다. 배경사진을 업로드하면 키 컬러를 추출해내서 카모플라주 패턴을 자동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울 낮의 주택가의 배경, 밤의 네온사인 이미지에서 추출한 메인 컬러를 바탕으로 컬렉션 의상을 제작하고 이를 서울 도시에 표현한 미디어 영상과 매핑하여 보여주는 방식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1년) SS에 진행한 스프레드 오브 벌추 컬렉션은 코비드-19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화두를 패션의 관점에서 다룬 컬렉션입니다. 개인에서 공동체로 퍼져가는 선의 희망적 메시지를 전하고 방역과 안전이라는 기능에 집중하게 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패션을 미디어 아트로 조명하는 전시를 주최하여 네이버 메인과 각종 패션지 업계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2020년을 떠나보내며 코비드-19와의 안녕을 바라는 메시지로 코로나 안전 키트를 전시관 내에 준비해 판매 수익금을 코로나 관련 기부금으로 환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디지털 사례들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개념과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디지털 방식은 사실 환경 윤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상세계의 소비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속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생산을 원칙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패션 디지털라이징의 방식은 바로 이 두 가지, 지속 가능성과 컨텐츠 확장성에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방식의 지속 가능성을 선보이는 대표적인 디지털 패션 이커머스는 드레스X입니다. 드레스X가 표방하는 서스테이너블에 대해 소개하는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며 설명을 하겠습니다. 드레스X는 샘플 만드느라 소비되는 환경 오염을 줄이고 고감도의 감각적인 가상 차기 서비스를 선보이는 패션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실제 패션이 만들어지는 아름다움과 감각은 공유하지만 생산량을 줄이고 더 지속 가능하게 생산하며 필요하지 않는 것은 전혀 생산하지 않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주요 비전입니다. 다음은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3D 패션 디자인 프로그램인 클로에 대한 소개입니다. 3D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의상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의상 관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가상 의상 피팅 등 패션과 관련한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클로는 독자적인 3D 프로그램 솔루션을 통해 실제 의료의 물리성을 디지털화하고 옷을 디자인하는 전 과정을 디지털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국내 기업입니다. 패션 산업에서 ESG에 대해 논하면
보통 환경적인 측면에 많이 주목하지만 사실 우리 공장들의 업무 환경에 대한 문제, 공정무역에 대한 문제 등 그 외에도 많은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에 포커스하여 패션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궁극적으로 ESG 경영이 가능하도록 이끌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패션에서 메타버스와 디지털라이징이 가지는 상업적, 사회적인 의미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되고 실제 패션 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 스튜디오 K는 한양여대 링크 사업단과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이 같은 변화를 단계별 심화하는 3레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차에는 폐섬유 제로 웨이스트를 위한 3레스 프로젝트로 보더리스, 심리스, 시즌리스라는 프리사이클링에 기반한 디자인 개념을 세우고 이를 사회적 시대상에 반영해 2년 차에는 포스트 코로나를 반영한 고도화, 올해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워크레저 의상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으로 먼저 모집 심사 및 선발된 학생 대상의 오리엔테이션 및 강의, 실습을 진행하고 더 스튜디오 K의 컬렉션 운영 스케줄에 맞추어 디자인 실무와 다양한 마케팅 활동 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캡슐 컬렉션 결과물은 디지털 가공한 콘텐츠 제작 혹은 미디어 프레젠테이션 전시 등을 통해 선보여 앞서 설명드린 더 스튜디오 K가 표방하는 디지털라이징 방식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명 호스트가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한다든지 룩북 캠페인 촬영 현장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등의 현재 실제로 패션 업계가 수행하는 새로운 패션 마케팅 툴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하고 있는 캡슐 컬렉션 진행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본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올해 더 스튜디오 K는 활동에 제약이 생긴 코로나 시대 패션의 환타지적 속성을 이용해 자연에 대한 결핍을 채워주는 인터랙티브 AR 전시를 기획 진행 중입니다. 패션에 적용된 증강현실은 의상 위에 새로운 디자인을 가상으로 중첩하여 현실 세계의 의상보다 확장된 룩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컬렉션은 소비자가 실내복을 입고 실내에서 가상으로 즐길 수 있는 업무들, 다양한 액티비티, 사교를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된 컨셉을 바탕으로 제작된 컬렉션 의상들과 배경의 몰입감을 높이고 실감형 콘텐츠 체험을 통한 경험을 온라인을 통해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미디어 배경과 실제 의상, 여기에 AR 그래픽 중첩 기능이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경험을 통해 패션이라는 콘텐츠가 뉴 테크놀로지를 만나 보여주는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디자인 초기 단계부터 뚜렷한 테마와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과 공유하여 디자인 과정을 진행하며 실제 컬렉션에 반영할 의상들을 함께 제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한 일부 의상들의 결과물과 컨텐츠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젝트를 통한 기대의 효과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화가 가속되어 가고 있는 패션 시장에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물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디지털 패션과 메타버스 시대가 가져올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과 시장 형성은 디지털 패션에 특화된 전문 인력의 확충으로 사회에 첫걸음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 시대가 요구하는 직무 기술을 활습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직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산학 공동 연대가 지향해야 하는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프로젝트의 마무리도 이 같은 방향성을 잘 유지해서 만족도 높은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아마 더 스튜디오 K를 검색을 해보셔도 지금 우리 홍혜진 대표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례들을 아마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분야에 선구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는데요. 지금 유튜브 라이브에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올라온 질문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대표해서 좀 대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요, 미래 패션 시장에서 메타버스의 중요성과 또 변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홍 대표님의 의견을 좀 궁금하다고 질문 주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발표의 내용 중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메타버스 내에서 패션이 가지는 중요성은 사실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 자체가 시각적인 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본인과 동일시되는 아바타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본적인 패션이 가져야 되는 자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구현될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로서의 패션이라든지 가야 될 방향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산업이 발전되는 방향을 보면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전되는 분야들도 있고 굉장히 빠른 혁신이 이루어지는 분야도 있는데 메타버스 내에서 많은 분들이 패션과 더불어 건축 분야가 가장 빠른 가상의 현실화 그리고 상업화가 이루어질 분야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또 질문은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패션 디자인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바탕이 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이 이런 하나의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디지털 패션으로 이제 이전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패션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나 어떤 또 그 학생들이 갖춰야 될 역량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패션이 아날로그적인 접근 방식도 분명히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만들어지는 물성 자체의 프로세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원히 사라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패션이라는 장르가 아날로그다, 디지털이다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사실 그냥 변화하는 시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디자이너라는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그 시대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뭔가 디지털 이런 것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만약에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패션 디자이너가 가져야 되는 자질들 그리고 더불어서 과거에 했었던 그런 거에 매몰되지 않고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패션과 관련되어 있는 인접 분야가 발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열린 사고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용해 볼 수 있는 용기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강연을 해주실 분은 저희 대학의 가족 회사인 주식회사 골든플래닛의 최종일 부대표이십니다. 주식회사 골든플래닛은 현대자동차, 아모레퍼시픽, 대웅제약, 휴럼 등 국내 여러 대기업의 빅데이터 분석, 교육, 그리고 전략 컨설팅을 주 사업 분야로 하고 있으며 최종일 부대표께서는 컨설팅 총괄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그럼 저희 대학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공동 기술 개발한 온라인 쇼핑몰 검색 데이터 기반의 패션 트렌드 예측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골든플래닛의 빅데이터 총괄 담당을 하고 있는 최종일입니다. 오늘 먼저 이런 좋은 자리에 저희를 좀 초대해 주시고 사례 발표를 해주신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링크 사업단 단장님, 일단 총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앞쪽에 메타버스보다는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저희는 많지 않고요. 조금 기술적인 얘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지루하지만 또는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고요. 향후에 할 수 있는,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고도화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 같이 좀 말씀드리는 자리로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라인 쇼핑몰 검색 데이터 기반의 패션 트렌드 예측 시스템 개발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추진 내용이 어떤 건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현재 구축된 시스템, 그리고 구축된 시스템에서 현재 또는 이제 내년까지 추가로 개발할 시스템들이 어떻게 될지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된 추진되었던 사업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작년 10월 1일 날 1차에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2차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시작하여 6월에 일단 완료를 했고요. 현재 추가 이제 3차 사업을 고도화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와 2차에서는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DB 구축이나 그 다음 수집기,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집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1차와 2차에 걸쳐서 예측을 위한 분류 모델,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온톨로지인데요. 이런 텍스트나 이런 부분을 분류를 해서 예측에 쓸 수 있도록 그 분류 모델, 딥러닝 모델을 만들고 고도화하는 부분, 그리고 그 결과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시각화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지금 있는 오늘 말씀드릴 부분, 현재 구축된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 이런 부분을 이제 향후에 마지막에 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배경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 업무를 한 10년 정도 이제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특히나 이제 패션 쪽에서는 워낙 또 빠르게 변하기는 하는데, 준비는 1년 전, 아니면 최소한 6개월 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나 정보가 많이 있는 이런 곳들은, 이런 정보를 습득해서 사전에 트렌드를 예측하고 준비를 하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상당수 대부분의 중소상공인들 또는 정보력이 약한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트렌드를 쫓아가기도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정보를 얻는 이런 부분도 현재 어떤 구독 서비스 일부의 구독 서비스를 받는 정도에서 또는 아니면 개인이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서 본다거나 아니면 경험적으로 습득한 걸 가지고 뭔가를 사업하는 이 정도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보 습득 격차가 차이가 있고 트렌드를 쫓아가는데 중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좀 정보 격차가 많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발생하면서 이제 온라인 쪽으로 예전에는 의류라고 하면 꼭 직접 가서 입어보고 사고 이렇게 했다면 이 코로나가 오면서 급격하게 온라인 시장이 뜨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온라인 시장을 또는 온라인에서 돌아온 디지털 시장을 분석하지 않고 무슨 예측을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온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행에 워낙 민감하고 빠르게 변합니다. 근데 기존의 이제 조사 방식들은 서베이를 하고 직접 가서 보고 리포팅하고 나오면 아무리 빨라도 한 달에서 두 달, 더 길면 두 달, 세 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을 약간 버릴 거는 버리지만 빠르게 정보를 습득을 하고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안에서 저희가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는 데이터는 과연 고객 데이터나 시장 데이터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많은 디지털 사이트, SNS든 어떤 쇼핑몰이든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일단 국내 시장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국내 시장을 가장 이런 트렌드를 선반영 아니면 현황을 빨리 보여준다는 게 이제 네이버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네이버는 어쨌거나 국내의 검색 시장의 이 포털 시장의 한 60% 이상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 중에서도 저희가 이 의류 패션의 트렌드가 어디에서 그게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먼저 잡은 부분이 네이버에 있는 베스트 100, 그 중에서도 패션 의류 카테고리 데이터를 전체 수집 가공 분석을 해서 이거를 빠르게 가공해서 정보를 제공하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면 네이버 쇼핑 100에서 과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정보를 가공해서 필요한 소상공인이 됐든 아니면 이런 패션 트렌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한테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데이터 예시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 안에 베스트 100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베스트 100 안에 인기 상품이나 인기 검색어, 인기 브랜드, 탑 20, 탑 1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상품, 인기 상품 탑 100 안에 상품 카테고리나 상품명, 랭킹, 상품 이미지 또는 이제 상품을 설명하는 이런 텍스트 같은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를 한 반응, 그 리뷰가 달리게 됩니다. 이 데이터가 요번에 1차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된 트렌드 예측을 위해서 개발할 때 쓰는 아주 기본적인 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DB에 적지 않은 형태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구축된 DB는 참고로 보시듯이 이 화면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매일매일 쌓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뒤쪽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트렌드를 예측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 데이터를 가공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는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좋겠다. 하나는 제품 자체의 속성들, 그러니까 구매와 관련된 속성들이 어떤 거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느냐. 그래서 제품 저희가 온톨로지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구매하게 하고 나서 실제 소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단순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게 마음에 들고 어떤 게 싫고 어떤 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리뷰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 제품, 현재 빠르게 나온 그 제품들에 대해서 바로 감성을 분석하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분류 모델을, AI 분류 모델을 두 가지로 나눠서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테고리는 이제 뒤쪽에 시스템 예시를 좀 캡처해서 넣어놨는데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 보면 내가 바지다 그러면 바지 안에서도 특정 브랜드의 어떤 바지를 딱 검색을 키워드를 넣게 되면 그 하위 카테고리가 아까 말씀드린 패션 제품이나 아니면 감성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고요. 거기 안에서 그 안에 세부적인 어떤 토픽들이 자동으로 분류되는 형태로 온톨로지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는 뒤쪽에 조금 더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하나, 제품 온톨로지는 크게 저희가 지칭, 타겟, 목적, 무늬, 사이즈, 소재, 그리고 디테일, 핏, 이것과 같이 총 12개의 제품 분류로 제품 카테고리 분류를 했습니다. 12개의 분류하는 기준은 왼쪽에 보시면 제품명 상품 그림 밑에 보면 베스트 100 상품에 대해서 저렇게 설명이나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연어 처리하고요. 불용어나 이런 부분을 단어를 잘라서 아까 토픽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럼 12개 카테고리로 분류되는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좀 예로 들어보면 하위 카테고리가 어떤 부분에 사람들이 공감하고 만족하고 구매 요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로 들면 핏이라고 하면 핏이 어느 정도 계속 트렌드 상승 곡선을 그린다, 아니면 떨어진다, 아니면 이게 몇 건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핏 안에도 보면 요 예시로 보면 루즈 핏, 오버 핏, 슬림 핏, 부츠 핏, 이런 식으로 연관어 단어들을 의미 분석 기법을 통해서 그룹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라이징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쇼핑에 나온 리뷰를 가지고 감성,
카테고리를 좀 분류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시스템에 저희가 이제 지금 구축된 시스템에는 총 뭐 가격, 기능성, 색감, 착용감과 관련된 거,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구매와 관련된 거 또는 만족과 불만족과 관련된 총 26개 카테고리로 자동 분류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왼쪽에 보면 저렇게 별점부터 텍스트, 리뷰가 쭉 달린 거를 자연어 처리나 이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분류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26개 카테고리 안에 하위에 카테고리들 세부, 그냥 품질이라고 그래서 품질이 뜬다 이런 게 아니라 품질 안에서도 경고성과 관련된 건지, 봉제 분량과 관련된 건지, 뭐 원단 분량과 관련된 건지, 아니면 어떤 소재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류를 다 할 수 있도록 자동 분류 모델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분류 모델이 여기서 보면 이제 오른쪽에 패션 온톨로지 라벨 매칭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아까 왼쪽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기를 통해서 수집했을 때 로데이터가 쌓이는 형태고요. 오른쪽은 좀 전에 말씀드린 온톨로지 지식 구축을 통해서 분류 모델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DB에 쌓이는 형태를 캡처해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핵심 기능이나 핵심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간단한 예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요 부분이 현재는 이제 외부로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9월, 10월 해서 앱으로 지금 안드로이드 버전은 이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간단하게 자기가 알고 싶은 뭐 바지가 됐든 특정 브랜드명이 됐든 아니면 특정 상품명이 됐든 이런 부분을 검색을 했을 때 바로바로 어떤 부분이 지금 트렌드하게 뜨는지 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화면 위주로 이제 간단하게 지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자세한 건 뒤쪽에 말씀드릴 텐데요. 크게 보시면 메뉴에 이제 조회창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고요. 특정 기간. 그 다음에 어떤 채널. 그 다음에 어떤 카테고라이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검색어를 알고자 하는 트렌드를 알고자 하는 제품이나 브랜드나 이런 거를 검색하는 검색창이 있고요. 거기에서 검색을 했을 때 이제 바로 밑에 떨어지는 부분이 그 조건과 부합하는 상위 14개 상품들이 이미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클릭을 했을 때 해당 사이트로 넘어가서 구체적인 상품을 다 하나하나씩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러면 이게 이제 뭐 14개 상품이 있다고 하면 이 14개 상품이 어떤 제품 속성과 어떤 감성 속성, 감성 반응을 보이는 속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뭐 딥한 분석이라기보다는 퀵하게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분석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왼쪽에 게 이제 포지셔닝 맵 형태로 보여지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추이, 이게 뜨는지 지는지,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추세선 중에 빨간 쪽은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 모레, 일주일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상승 곡선을 줄일지 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 정확도 하고 같이 좀 제공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이게 떴다 졌다에 따른 밑에의 감성,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된 브랜드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그거와 관련된 속성, 아까 이제 제품 온톨로지하고 그 다음에 감성 온톨로지가 있는데 거기에 최고 하위 속성들 중에 탑 10개를 보여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부분에서 그 속성 안에서 고객이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고자 하는 구매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구매를 했을 때 불만족 요소와 불만족 정도가 얼마고 만족 정도가 얼마인지 요거를 보여주는 맨 밑에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를 이제 클릭했을 때 또 해당 위에는 내가 알고자 하는 어떤 그 검색에 대한 14개가 보여졌다면 밑에는 예를 들면 특정 어떤 기능성이다 아니면 어떤 고객이 특정 뭔가를 만족하는 요소다 그러면 버블을 클릭하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상품들이 다시 밑에 이제 추천이 되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뒤쪽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더 뭐 크게 제가 큰 화면에서 좀 거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회창이 있습니다. 기능이 날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저렇게 자동으로 저희가 네이버 쇼핑에 있는 거는 전체 카테고리를 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패션, 의류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동으로 분류를 선택을 하고요. 거기다가 카테고리 저기 창에다가 이제 원하는 거를 검색을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하게 되면 밑에 쇼룸에 그거와 가장 적합한 상위 14개 제품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해서 보여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제가 작은 그림에서 크게 뭐 이제 대충 쭉 설명을 드리고 지나갔는데요. 여기 보면 P 팩터 애널리시스가 있고 E 팩터 애널리시스라는 기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P 팩터는 제품입니다. 프로덕트 관련돼서 카테고리, 온톨로지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 팩터는 감성입니다. 감성 관련된 요소가 다르게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이제 한 화면에 포지셔닝 맵 형태로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동일한 거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온톨로지 관련해서는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12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12개 안에 해당 기간, 아까 전에 저희가 조회할 때 알고자 하는 조회 기간, 해당 제품, 그거를 딱 클릭하면 거기에 있는 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하회 카테고리를 자동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줬을 때, 자, 이 4분면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랭킹, 저희가 이제 인기 검색어, 인기 상품어 랭킹이나 이거를 매일매일 저희가 스코어링을 해갖고 데이터를 쌓아놓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가면 사실 알 수 없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그 랭킹이 오르고 있느냐 떨어지고 있느냐가 라이징하고 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R 인덱스라고 했는 부분은 리뷰 수, 그 다음에 제품의 제품 수가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 요거를 가지고 맨 하위 카테고리에 있는 속성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포지셔닝 맵으로 보여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그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좀 전에 이제 제품 관련해서 분류를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감성입니다. 좀 전에 앞쪽에 드렸듯이 감성, 리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감성 포지셔닝 맵 똑같이 추천이나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나온 세부 속성이 어떤 건지, 그런 제품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화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요. 왼쪽에 포지셔닝 맵에서 예를 들면 뭐 예쁘다라는 게 나왔다 그러면 딱 그거를 클릭하면 예쁘다와 관련된 언급한 단어들이 있겠죠. 예쁘다, 예쁘고, 뭐, 예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분류가 되게끔 저희가, 온톨로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일자별로 해당 기간 내에서 어떻게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파란 거하고 빨간 선은, 요거를 이제 했던 캡처는 이제 7월 3일 날 한 거죠. 7월 3일 이후에도 이게 상승 곡선을 추이를 보일지 아니면 하향 추이를 보일지를 예측하는 예측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예쁘다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하나는 이 예쁘다를 많이 언급하는 브랜드들이 있겠죠. 뭐 에이세컨즈가 됐든 아니면 특정 어떤 제품, 어떤 브랜드를 알 수도 있고요. 여기서 보여지는 거는 그것과 같이 언급된 왼쪽에 요거는 이제 제품 카테고리인데 제품 온톨로지인데요. 제품 온톨로지 안에 최하위 분류 중에 상위 10개를 보여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이 추이 예측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기존 모델을 쓰다 보니까 이게 어떤 계절성, 특히나 이제 이 옷이라는 패션 이런 부분은 계절성이나 이런 부분 또는 요일,
휴일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봐서 기존 모델을 쓰지 않았고요.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게 상당히 이제 정확하다고 공개된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프로필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단순히 이런 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추이만 보는 게 아니라 계절성이나 아니면 휴일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이 이 트렌드가 뜨는지 지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이 같이 장착되어서 구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왔다가 조금 보다가 헷갈렸는데요. 지금부터가 감성 온톨로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카테고리 중에 세부 실질적으로 나오는 어떤 온톨로지 내용, 하위 카테고리 내용들이 사분면에 찍히는 형태고요. 마지막에는 그런 똑같이 감성과 관련된 어떤 상품들, 니트나 반팔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바로바로 누르면 클릭하면 연동해서 보일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화면은 저희가 이제 이름은 사실은 GI 지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구성은 크게 보시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구매를 하느냐 추정 모델을 저희가 이제 하나 만들고 있고요. 하나는 그럼 그거를 구매를 했으면 얼마나 만족하느냐, 얼마나 불만족하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속성들이 어떤 거는 만족하고 어떤 거는 불만족하고 어떤 거는 구매 요소로 많이 작용하는지를 기본적으로 표로 보여주는 왼쪽 화면이 기본적으로 표로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은 이런 표들을 이제 시각화해서 버블 차트화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DGI는 불만족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 110쪽으로 쭉 가면 불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태. 그리고 SGI 쪽으로 가면 만족도가 높은 속성입니다. 그래서 속성이 뭐 두께감, 가격, 촉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버블 자체가 크기가 크다 그러면 구매를 많이 할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블 크기는 결국은 단순 버즈량이 아니고요. 만약에 예를 들면 품질이다 그러면 품질과 관련해서 저희가 의미 분석을 통해서 벡터 방식으로 쭉 찾아서 구매를 했다라는 것, 품질과 관련 걸 언급을 하고 구매를 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포스팅을 분류를 해서 찾아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구매를 같이 언급하면서 저런 속성을 언급한 그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어떤 게 구매 확률이 높고 만족도가 높다 이런 게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실은 뭐 지루하지만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벡터 방식으로 찾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유사하게 문장으로 자르다 보면 유사하게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유사 매칭을 통해서 저희가 필터링 할 거는 하고요. 이제 또 자동 분류할 요인들을 뽑아내서 만족 요소, 구매 요소, 불만족 요소 이렇게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분류 모델을 구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전에 첫 화면에서 전체 대시보드에서 없었던 부분이 이제 밑에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런 오른쪽에 이제 버블 차트를 클릭하거나 왼쪽에 표에서 어떤 특정 요소를 딱 클릭을 하면 그것과 관련된 가장 유사한 상품들을 이미지를 아까 상위에 처음에 보여줬던 화면처럼 그런 상품들을 추천해서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색감이다, 착용감이다. 그러면 착용감하고 관련해서 구매 확률도 높으면서 만족도가 높은 것들을 여기에 상위에 이렇게 추천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시스템이어서 좀 많이 좀 지루하셨을 텐데요. 이것으로 좀 오늘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종일 부대표님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올라온 몇 가지 질문 중에 제가 하나 좀 대신 여쭤보고요. 또 우리 장내에 계신 또 사업단 교수님께도 한번 질문 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가족기업이신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 단기간의 유행 상품에 대한 예측, 이런 단기 영업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은 굉장히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정보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특화된 마케팅이나 상품 개발 계획이 있으신지, 사실은 아까 제가 그 보 대표님께서 향후 계획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을 슬쩍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사업단과 공동기술 개발하면서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이제 상품화하는 계획이 사실은 이제 있지만 지금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 안 해주셔서 아마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답변 주실 수 있으시면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을 기획한 것도 한양여대에서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중소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막 이렇게 분석하기보다는 빨리 기각해서 시도를 해보고 열매를 따먹고 이런 형태에서 또 조직화하고 시스템화하고 하는 이런 작업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단장님께서도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고, 저희가 지금 제가 많은 차트를 보여드렸는데요. 핵심은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시뮬레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하고자 싶은 거를 딱 클릭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컨셉이나 뭐가 중요하고 마케팅 어디다 해야 되고, 이제 그것만 보여지는 화면으로 구성을 해서 퀵하게 소상공인들이 보시고, 그 다음 궁금하시면 클릭하면 링크가 돼서 그 제품이 어떤 건지 보실 수 있도록, 거기에 사실은 포커싱을 해서 서비스를 할 거고요. 저희는 비용도 기존에 단순한 뭐 소셜 분석 이런 것만 해도 이제 월 아무리 싸도 한 300원 합니다. 네, 이 비용은 소상공인한테는 향후에는 아주 파격적인 가격으로 같이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한양여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 사업단의 김천석 교수님께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매번 같이 보고할 때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런 기능이라든가 발전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트렌드 예측은 솔직히 정확도와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측이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그 제품을 사용하는데 지금 그거를 위해서는 데이터 양과 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식의 포워드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과거의 데이터, 그러니까 10년 전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10년 전의 데이터하고 같이 피드백해서 네. 조건을 서로 맞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이게 데이터가 대부분 국내용이라 해외 데이터를 지금 아직 반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해외 데이터를 반영하는 계획이 있는지, 언제쯤에 반영을 해서 좀 더 글로벌한 상품으로 만들 것인지,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한 10년 정도 동안 이런 시장 조사 분석 툴을 만들고 서비스를 해왔는데요. 다 했습니다. 전자제품, 아까 자동차도 말씀하시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범용은 되는데 디테일하게 갔을 때 사실은 디테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는 긴급성이나 또는 뭐 비용이나 이런 거를 맞추기 어렵겠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 특정 분야, 여기에서 아주 A부터 Z까지 다 누르면 나올 수 있는, 손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컨셉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스트백 위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완료된 걸로 보면 SNS까지는 확장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 아까 베스트백 외에 쿠팡이든 이런 이마트든 이런 데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상당 부분 저희가 이제 현재 붙여준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도는 결국은 데이터, 현재는 저희가 지도학습 형태의 분류 모델이기 때문에 결국은 데이터 품질하고 데이터 양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해보면 학습 데이터 품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꾸준히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데이터가 그런 추가적인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도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저희는 보고요. 최소한 휴먼 에러 생각을 해도 90%면 거의 맞다고 보는데 90% 갈 수 있도록 계속 추가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하고요. 해외는 당연히 해외 시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S사 같은 경우는 그런 아마존이나 이제 나라별로 다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베스트 바이, 시어스 뭐 이런 해외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또 쇼핑몰들이 있죠. 중국 거는 이제 크롤링이 힘들고 이제 구매를 해서 붙여야 되는데요. 나머지는 현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트렌드 관련해서는 일단 아마존에 있는 검색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서치를 해서 그런 거를 해외 쪽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한 가지 목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나 이제 트렌디하게 사장님들이 찾으시는 분들이 사이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주 선도 기업들. 그러니까 아까 뭐 럭셔리 브랜드, 예를 들면 럭셔리 브랜드에서 뭔가를 딱 런칭하면 보여주는 이런 데이터들을 그분들이 그때 가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가서 자동으로 수집해서 분류해서 어떤 분석 인사이트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는 같이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까지 참여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저희 행사와 같은 시간에 링크플러스 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10주년 기념 포럼이 한국연구재단의 주관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 HAP 포럼이 2달 전부터 예정된 행사라서 스케줄 변경이 어려워 동일한 시간에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끝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행사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간 저희 대학이 링크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참으로 열심히 달려온 그런 값진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링크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저희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단은 지속 가능한 발전적 비즈니스 모델을 HAP 브랜드로 잘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회 HAP 브랜드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